안녕하세요. 망구야입니다. 네,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면 뭐 대강당 같은 거 잡아가지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원래 그러거든요. 근데 합격자 발표 때쯤 되면 사실은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유도 예전에 이제 손해평가사 막 1, 2회 나왔을 때 학원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손해평가사를 따면 무조건 농협에 취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위 광고가 많고 그래서 이 정보를 조금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합격자 발표 때쯤 되면 항상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담회를 할 수가 없어진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막 무분별한 막 정보들이 막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소해 드리고자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좀 기회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일단은 농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손해평가사 쪽 그 총괄팀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유관기관 쪽에 대한 소식들, 뭐 협회 운영, 그 다음에 뭐 법인 쪽 이런 인맥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팩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질문이에요. 합격연도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있죠. 네, 합격연도부터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손해평가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업무량이라고 할게요. 업무량이라고 하고 이거를 조사자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손해사정 법인이 조금 득세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1, 2, 3회 나왔을 때는 손해평가사가 있지만 그렇게 손해평가사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경력이 좀 짧고 아무래도 좀 자리 잡기 좀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때부터 이제 손해평가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18년도, 2019년도만 하더라도 조사자 수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발 좀 업무에 좀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들 중에서 이제 협회에 계신 분들은 좀 프리랜서 식으로 해서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발 업무에 좀 나와달라고 막 독려하고 그랬거든요. 펑크가 나고 그러니까. 물론 업무량도 지금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업무량도 재보험, 농작물 재보험이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늘고는 있으나 조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요. 네, 조사 수가 작년에도 570명 가입 합격했고 올해도 네, 되게 많이 되게 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아마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올해가. 근데 이제 내년 되면은 조사자 수가 업무량보다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합격 연도부터 막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재해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뭐 저가 후착가 수를 예를 들면, 저가 후착가 수 조사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0농지, 그러니까 100을 우리는 보통 건이라고 그래요. 100건을 2일 개조 팀으로
2인 1개조가 한 팀이죠. 회권을 10명, 그러니까 5팀이죠. 5팀이 하면 한 팀당 20건씩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명이 10팀이에요. 그러면 한 팀당 10건씩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일은 할 수 있지만 업무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업무량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지금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가우 착가수 같은 경우에 포복자부터 시작을 해서 사과배, 그 다음에 단감까지 이어져서 한 2달을 했어요. 한 50일 정도 했다 말이죠. 근데 내년에는 만약에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이게 예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내년에는 한 2주, 포복자 뭐 다 합쳐갖고 단감 떨군 거 다 합쳐서 2주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이제 능력 대비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게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입이라든가 못하는 사람들은 일을 처음에는 뭐 적게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될지, 요거는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각종 연도부터 일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조사자 수가 업무량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손해평가사의 장점은 그거였어요. 뭐 나이 제한 없고 뭐 연령 제한 없고, 네, 이거는 학력 제한 없고, 이거는 뭐 다른 여타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손해평가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별도의 영업이라든가 뭐 사무소를 차린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격증을 취득해서 갖고 있으면 일을 막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손해평가사의 가장 큰 장점. 그런데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면 별도의 영업이나 사무소를 차리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조사자 수가 예전보다 많기 때문에 경쟁 체제로 들어갈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막 그냥 그럴까요? 제발 막 일 좀 나와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 이제는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될 거고요.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민감한 질문이죠. 이거는 선생님 되게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왜냐면 그래요. 이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재해의 빈도,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업무량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자 수, 업무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재해 빈도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업무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조사자 수가 들어갔을 때 연봉이 왔다 갔다 거리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루 1일, 하루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는 게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최고로 많이 받는 게 맥스라고 그래요. 이게
39,000원이고요. 최고로 많이 받는 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벼 같은 경우에 표본조사 기준 15농지, 뭐 저가의 착과수 같은 경우 과수원 기준으로 뭐 9개의 과수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449,000원이에요. 이 9개의 과수원도 이제 뭐 150주짜리 과수원 있을 거고 2000주짜리 과수원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지만 환산율이라고 그래요. 1. 뭐 0.6부터 2.0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5를 채우면 449,000원을 받는 거예요. 2.0이면은 7.5개의 과수원만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 됩니다. 100일을 일하면 그죠? 100일을 일하면 3,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평균이요. 3,000에서 본인이 뭐 어떤 능력이 되게 출중해서 100일 동안 무조건 맥스를 찍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130일을 일했다. 그러면서 또 4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 규모, 빈도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가 업무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적과 오차가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빈도가 심해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5월에 마늘 양파 수확량 조사가 있어요. 큰 것들만 한번 해볼게요. 6월에 포복자, 포도는 뭐 늦으니까 복숭아, 자두, 착과수 조사가 있어요. 7월에 사과, 적착 조사가 있죠. 포도도 있고요. 8월에 감품목, 착과수 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월이 8, 9월이죠. 8, 9월이 고추 생산비료 조사가 있고 10월부터 벼예요. 11월이 콩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비가 많이 오면은 뭐 낙과수 조사가 있을 거고 우박이 오면은 이때 오면은 육아 타박률이 있을 거고 이때 오면은 뭐 착과 피해 조사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요, 그다음에 고추가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벼가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콩이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마늘 양파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조사 일수가 막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제외한 사과, 포도, 뭐 감, 복숭아, 자두의 착과수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해 규모, 재해 빈도에 따라서 우리 산업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야 할 그 일수 차이가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 이것도 편차가 그 협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며칠만 하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막 진짜 모든 일들마다 전부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기준, 재작년 같으면 모든 일을 참여하신 분들은 4천만 원 이상 벌었죠. 100일 이상 일하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주말에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평균이 내기가 평균으로 내면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왜냐면은 주말에만 일을 하시는 분은 1년 내 따지면 뭐 2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말만 하시는 분 아니면은 봄에 잠깐 주말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평균으로 내면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본인의 업무 의지, 능력 이런 것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제 규모, 제 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갈립니다. 다만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자 수가
업무량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네, 평균으로 n분의 1로 업무량을 배분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뚝 떨어질 거고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뚝 떨어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잘하는 시는 능력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은 유지를 할 거고 뭐 못하시는 분은 도태될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n분의 1로 가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결정을 좀 제도적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인 건 알겠는데 네, 날씨, 재해, 규모, 빈도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이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가뭄,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일이 많은 거고요. 그런 거 없으면 일이 적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번이에요. 협회에서 인맥으로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 없습니다. 네, 인맥으로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도 없는 구조고요. 네, 난리 나죠. 네, 그럼 난리가 나는 거고. 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협회에서 인맥으로 지인에게 몰아주는다기보다 어떤 그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네,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 측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누구 평가사님 그때 잘하시던데 누구누구 평가사님 요번 대출조사 때 꼭 포함해서 좀 인력 배정 좀 해주세요. 네, 요렇게 뭐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 형식으로 좀 그럴 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우리는 공평하게 내보내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인맥으로라기보다는 능력이고 어쨌든 재보험 사업자나 아니면 뭐 구역 담당자라거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딱히 없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는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서 혹은 아니면 그 어떤 특정 농산물 쪽에 지식이 되게 해박하셔서 계약자와 말이 잘 통한다거나 뭐 이런 쪽이라면 그 조사 쪽에 조금 배려를 하는 거고요. 뭐 농협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 어디 무슨 충북 지역 지점장 출신이어서 총국 출신이어서 그쪽에다가 일을 뭐 배정해주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고 능력에 따라서 조금 일을 더 나갈 수는 있어요. 예, 인맥은 아니고요. 능력에 따라서 조금 일을 더 나갈 수는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학력을 많이 따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법인은 학력 안 따져요. 다만 나이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따지기는 해요. 나이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법인에 있어서의 지금 농작물 팀장급들이 거의 30대에서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팀장급들이. 근데 이제 5, 60대 분이 팀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분들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나이를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정도지 학력을 따지거나 막 나이를 막 제한을 리미트를 걸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 인원을 되게 많이 충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충원이 어느 정도 다 끝났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충원을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좀 이렇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법인에서 좀 더 충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자가 지금 많이 늘었으니까요. 저는 학력은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협회비를 받고 출장을 나가면 일당에 숙박비, 주유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맥스가 뭐 43만 9천 원 맥스 기준으로 여기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여기서 비용 포함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비용을 이제 쪼개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부 포함입니다. 이거 별도는 아닙니다. 법인은 별도입니다. 법인은 별도로 따로 모아서 이제 인보이스라고 그래서 따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숙박비라든가 주유비를 따로 법인은 플러스 숙박비 주유비를 따로 청구하고 대신에 우리가 받는 그 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43만 9천 원 이런 것들이 이건 협회 기준이고요. 법인은 또 법인만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자가 받는 수당은 비슷할 겁니다. 법인과 협회가. 결국에는 기본급 플러스 알파가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간다면 얘가 좀 적겠죠. 협회보다는. 그래서 법인과 협회가 받는 조사자 수당은 궁극적으로는 비슷한데 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당에 숙박비 주유비는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별도로 그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손해평가사로 자리 잡기 전에 법인에서 활동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나요? 아닌데요. 저는 글쎄요. 법인에서 활동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천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거는 선택이죠. 네, 그러니까 추천에 그거를 떠나서 협회와 법인의 장단점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상황에 맞게. 이걸 뭐 추천을 하니 안 하니는 아니에요. 손해평가사로 자리 잡기 전에 시작을 법인에서 하셔도 되죠. 네,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회에서 뭐 우리 뭐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뭐 KBO 리그를 국내에서 자리를 잡고 해외 진출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법인으로 바로 가셔도 되죠. 다만 협회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협회에서는. 법인은 교육 시스템은 잘 안 되어 있지만 업무 이제 법인도 1군, 2군, 3군 뭐 있어요. 이렇게 급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1군으로 들어가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이제 일정 보장이 되죠. 업무량이 법인들 1군에 한해서요. 대신에 이제 살아남아야죠. 알아서.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겠죠. 법인에서도. 옆에는 이제 챙겨주죠. 교육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좀 챙겨주는 게 있는데 업무량 일정 보장된다는 거. 다만 협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품목들이나 다양한 품목, 다양한 조사를 하기에 단기간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 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벼-제이항 조사라거나 유자, 뭐 녹차 이런 소품목들, 복분자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쫙 하기에는 1년에 단기간에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좀 몇 년 걸려요. 하나씩 경험해 보려면. 근데 법인들은
아무래도 협회보다는 조금 빠를 겁니다. 그런 소품목들의 조사들이. 다만 법인들은 뭔가 좀 그 법인마다 특화된 그 품목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버섯은 어떤 법인이 하고, 뭐 복분자는 어떤 법인이 하고, 네, 뭐 유자는 어떤 법인이 하고,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어서 소품목을 빠르게 경험할 수는 있으나 아예 못하는 것들도 있죠. 네, 협회는 그거는 면에서 좀 자유롭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신규가 하기에는 좀 오래 걸린다. 대신 교육은 잘 되어 있다. 법인은 가군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일정 보장되지만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다. 그냥 바로 그냥 네, 업무에 투입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그냥 배우는 거고요. 2군 2군까지는 괜찮아요. 3군부터는 뭐 네, 그냥 협회를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내년부터 이제 사람이 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에서 활동하는, 자리 잡기 전에 법인에서 활동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협회는 프리, 일정을 자기가 좀 아무래도 자유롭지만 법인은 직원이다 보니까 해야죠. 무조건. 안 하면 불이익이 있죠. 네, 협회도 물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자유로운 편인데, 네, 법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직원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 뭐, 네, 완전히 뭐 추천하고 추천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초보 및 나이가 많은 경우에 자격증 취득하고 협회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일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 차별 없이 나이, 초보 뭐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일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나이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뭐, 근데 이 초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자가 업무량보다 많아져서 이 초보에 대한 수습 기간을 둬야 되느냐는 논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엔 수습 기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습 기간이 이제 뭐 법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갑자기 만드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감을 받을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 파이가 줄어들어서 아마 업무량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 초보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뭐 차별을 두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2인 1개조 같은 경우에 네, 한 명을 초보, 한 명을 초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질문을 초보라고 하셨으니까 한 명을 경험자, 네, 이렇게 짝을 지어요. 이렇게요. 사실은 이 경험자분이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불만이 조금 있으시죠. 왜냐면은 업무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항상 가르쳐주고 그러다고 보니 이제 어차피 한 팀이 돼서 일을 하는 건데 숙련자들끼리 딱 붙으면 착착착착 일을 하는데, 이렇게 팀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일이 이제 지지부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험자분은 항상 조금 불만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팀을 짜기 때문에 뭐 차별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 손해평가사분들도 많이 일하시나요? 네, 많이 일하시죠. 나이대도 되게 다양해요. 20대부터 뭐 70대까지도 일하시고요. 그다음 뭐 주부도 일하시고요. 저희 협회 기준으로 6명 중 1명 정도는 여성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협회 기준으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6명 정도에 1명씩은 네, 여성 손해평가사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막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는 곳이나 인맥에 전혀 상관없이 업무가 랜덤으로 배정되는 건지, 아니면 사는 곳과 비례해서 거리가 가까운 지역으로 업무가 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거가 있어요. 우리 나라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경기 지회, 그죠? 여기가 강원 지회, 충북 지회, 우리 지회들이 있거든요. 충남 지회, 전북 지회, 전남 지회, 경북 지회, 경남 지회, 이제 이렇게 지회들로 이렇게 나뉘죠. 지회들로 나뉘는데, 일단 뭐 사는 곳하고 인맥하고는, 인맥에는 전혀 상관없고요. 네, 인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상관없고, 사는 곳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가수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각 도에서 다 막 모여요, 경북으로. 경기, 충남 뭐 다 모이죠. 벼 같은 경우엔 전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 모이죠. 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경기도 배가 있단 말이에요, 안성에. 그럼 경기지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북으로 다 가고요. 이 배는 경기지에 사람들이 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는 곳,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 거는 그 지회가, 해당 지회가 먼저 하는 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남에 계신 분들이 경북 영주로 저가우차과수를 하러 왔어요. 한 40명이 왔다고 해요. 경북 영주로 저가우차과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다 하고 철수 끝났어요. 철수를 했어요. 근데 다 한 줄 알았는데 한 개가 누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칙은 전남에서 이 한 개를 처리하러 다시 와야죠. 어쨌든 누락한 거니까, 원칙은. 근데 이 하나 때문에 전남에서 경북 영주까지 다시 오기가 좀 그러니 경북에서 그냥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꼭 누락이 아니더라도 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전북 고창에 복분자가 3건이 나왔어요. 경작불능조사가. 그럼 이 3건 때문에 경기에서 부를 거예요? 아니면 경북에서 부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3건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전북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목, 소규모 조사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근처에서 합니다. 근처에서. 소품목 조사, 뭐 소규모 조사 이런 것들은 근처에서 해요. 네. 그다음 또 큰 조사들은 네, 그냥 사는 곳과 비례해서라기 거의 가까운 지역이라기보다는 네, 그 업무량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이 뭐 10,000건이다, 경남이 뭐 3,000건이다, 전남이 뭐 6,000건이다. 이렇게 그 지역마다 그 조사 대상 건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렬로 쭉 해서 펼쳐놓고 각 지역별 조사 인원들을 펼쳐놓고 매칭을 시키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사는 곳과 비례해서 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품목 조사,
소규모 조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으로 업무가 배정될 수는 있습니다. 협회 소속이면 임원진들급 이상들만 일감이 많고 인맥 없는 분들은 평가사 일이 없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근거 없는 모르겠어요. 다른 협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협회가 두 가지 있잖아요. 손해평가사 협회와 저희 농업재협회가 있는데, 예, 적어도 저희 농업재협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손해평가사 협회도 이렇게는 아닐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서 오히려 임원진들이 고생하죠. 평가사 일감이 많다기보다 고생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런 거예요. 저희 전남지 회장님을 예를 들면 신안에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제2항조사가 나왔어요. 한 건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품목에서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 섬에 경기지를 보낼 수 없잖아요. 전남지회를 보내는데 섬에 한 건이에요. 구석에 한 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섬이에요. 차를 배에 싣고 가야 돼요. 이 한 건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는 뭐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그 집에 임원진님들이 가서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가서 오히려 희생을 하시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뭐 일수로 따지면은 지회장님들이나 뭐 임원진들이 많을 수는 있겠죠. 일수로 따지면. 왜냐면은 이런 거 이게 하루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네. 근데 이거 한 건 얼마 안 나와요. 이거는 한 건이요. 건수로 우리가 그 수당이 책정되기 때문에 네. 요런 것들을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무조건 그냥 임원진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회 공지를 해도 안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일수로 따지면 뭐 좀 많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네. 그게 와전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협회 가입 시 각 지회에 따라서 업무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회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각 지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업무량은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역의 조사 건수를 파악을 하고 지역별 조사자를 파악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서로 막 이동을 해요. 모일 때도 있고 일로 모일 때도 있고 서로 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현저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똑같을 순 없어요. 하지만 현저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죠. 하지만 평균에 수렴하도록 협회에서는 배정을 할 때 노력을 합니다. 각 지회에 따라서 평균에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막 소품목들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지회마다 이제 알아서 하는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일수나 건수로 계산을 해서 업무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지회마다 평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지회는 일을 너무 잘해. 근데 무슨 지회는 일을 너무 못하더라. 이게 지회 평판으로 이제 묶이거든요. 지회 평판으로. 그러면 무슨 지회는 조금 이번 조사에는 조금 배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구역 담당자나 뭐 이런 데서. 네.
그럼에서에 따라서는 조금의 조정되는 게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는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네, 손평 수입은 줄고 합격자는 많아지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질문이고 저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손평 수입은 줄고 합격자는 많아지는데, 네, 이 거꾸로죠. 합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손평 수입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량은 늘어요. 조사자 수가 더 느는 거죠. 그래서 200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해조사비라고 있습니다. 손해조사비. 네, 우리 조사자 수당이에요. 500억 정도 나갔어요, 작년에. 자, 500명이라고 해요. 손해평가를 한 사람이. 그러면 1억씩 나눠 가지죠. 500억이니까 우리 그냥 평균으로 따졌을 때요. 평균으로 1억씩 나눠 가지잖아요. 이 손해조사비는 물론 재해 규모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달라지겠죠. 일이 재해가 많으면 손해조사비도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평년 수준으로 우리가 그냥 500억을 놓고 봤을 때 500명이에요. 손해평가사가 1000명이 됐어요. 1억씩 나눠 가졌는데 5천만 원씩으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늘면 이렇게 되죠. 2,000명이 되면 이거 지금 예시를 드는 숫자지 2,000명이 돼서 2,500만 원씩 나눠 가진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가 자꾸 많아지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거를 전제 조건 n분의 1로 갔을 때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n분의 1로 갔을 때는. 자, 그러면 대책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저도 지금 이거 고민인데, n분의 1로 가야 되느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같이 그냥 수입이 줄어야 되느냐, 아니면 손해평가사도 이제는 경쟁체제로 가서 도태되고 해야 되느냐.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잘하는 사람들 수입이 점점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돼서 양극화가 돼야 되는 거냐, 다 같이 줄어드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다 같이 공산주의처럼 다 같이 줄어들면 다 같이 굶으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은 많이 못하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손해평가라는 게 정량평가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느 정도의 뭐 검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런 그 평판이라든가 조사자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느 정도의 그건 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책이라고 하면 양극화,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네, 그래서 수입이 잘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못하는 사람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계단식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협회 체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 협회는 사단법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나가고 못하는 사람은 일을 적게 나가서 도태되면 다 똑같은 회원인데요. 이게 가능하냐? 협회 체제에서는 가능은 한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손해평가사도 지금 손해사정법인처럼 손해평가 법인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사정법인은 1군,
2군, 3군 이제 급수가 있어서 1군은 일을 많이 받고 2군은 조금 받고 3군은 이만큼 받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손해평가사 법인들도 이제 생겨서 뭐 1군은 많이 받고 2군은 이만큼 받고 3군은 이제 이만큼 받고 이제 하겠죠. 그럼 이제 1군에 들어가 있는 손해평가사 법인들, 뭐 손해평사들은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1군에 있겠죠. 일을 많이 있으니까 20명이다. 그러면 200건이다. 그러면 10개씩 나눠 가지는 거고요. 2군도 20명인데 여기는 100건이에요. 5개씩 나눠 가지는 거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돼야 궁극적으로는 협회에서 법인으로 턴어라운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양극화가 분란 없이 가능해요. 협회 체제에서의 양극화는 사실상 조금 한계가 가능은 하겠으나 한계가 조금 있고요. 협회 체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더 잡음이 없을 거예요. 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면 말이 없는데 협회에서는 쟤는 배부른데 나는 배고프면 아무래도 협회 체제 하에서는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협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돼서 정말로 딱 시장 경제에 던져 놔야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요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요 정도로 지금 질문들을 좀 추려봤고 답변을 드렸는데 네, 좀 가려운 부분이 좀 많이 제가 긁어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매년 상황이 바뀌고 급변하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좀 불안하시고 뭐 하실 텐데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일단은 그 옆에 몸 담고 있는 저도 그렇고 다른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되겠죠. 저는 1회니까 선배님은 없겠지만 네. 일단은 계속 일선에서도 노력을 해서 어쨌든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할 테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네, 또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를 하면 그래요. 강의를 한다는 건 물론 뭐 이런 정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격증 되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서 많이 따세요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제가 강의가 술술 나오지. 이 자격증 따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럼 좀 제 성격상 강의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뭔가 강의를 할 때 떳떳해야죠. 이거 좋은 거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서 많이 따세요. 이래야 제가 강의가 막 신나서 잘 될 것 같지. 이거 이제 앞으로 2, 3년 뒤면 사장될 자격증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이걸 따세요 하고서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아니면 뭐 수학평가에서 1회 그러니까 뭐 선배의 입장에서도 아니면 협회에 몸담고 있는 뭐 직원의 입장에서든 간에 세 개가 다 어쨌든 같은 이유로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과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혼란스럽고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하시겠지만 네, 일단 마음 먹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는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질문 같은 것들 있으면 또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시간 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서 업무방법서 말고 지금 이론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네, 그 이론서는 아마 11월 말이면 제작이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론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도 강의를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네, 새로운 커리큘럼과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업무방법서 약관을 뭐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커리큘럼, 새로운 조금 내용들이 조금 추가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한 또 강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궁금하시면 또 얼마든지,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